사이코패스가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 생각이 다 다양하더라고요. 사이코패스가 선천적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연구 데이터나 결과를 봐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의심만 도마입니다. 얼마 전에 20대 여성이 다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범행이 하도 끔찍하고 잔혹하다 보니까 오늘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범인은 99년생 정유정입니다. 사건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정유정은 아르바이트 어플에서 학부모인 척하고 영어 과외를 구한다고 글을 올렸어요. 피해자인 20대 여성이 이걸 보고 과외를 해주겠다고 이야기했다가 생각보다 거리가 좀 멀다 싶었는지 이제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유정이 일단 시범 과외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5월 26일 금요일 오후에 교복을 입고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죠. 그리고 둘 사이에서 말다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정유정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어쨌든 그날 정유정은 흉기를 휘둘러서 피해자를 살해한 거죠. 살해 직후에 정유정은 자기 집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오면서 마트에서 칼하고 또 비닐봉투를 사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을 토막내서 캐리어에 넣은 다음 새벽에 택시를 타고 낙동강 근처에 내려서 시신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정유정이 하차할 때 캐리어에 피가 묻은 거를 택시기사가 봤고 그날 오전 경찰에 의해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원래 정유정은 체포됐을 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야 그나마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우발적일 수가 없는 게 3달 전부터 시체 없는 살인 같은 단어를 검색한 게 밝혀졌어요. 도서관에서 범죄 소설도 계속 빌려봤고요. 이런 증거들을 갖고 경찰이 추궁을 하니까 결국 계획범죄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건 금전이나 원한 없이 그냥 살인 충동을 느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에서 사이코패스 판정 검사를 하는 중인데 아마 높은 확률로 사이코패스로 나올 것 같아요.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사건에 관심이 많냐면 저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 발달이나 성격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특히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성격 유형들에게 관심이 많아갖고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봤었어요. 사이코패스가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 생각이 다 다양하더라고요. 사이코패스가 선천적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연구 데이터나 결과를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 각자의 경험이나 생각은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의 감정이나 공감, 이성적인 판단은 우리 뇌가 담당해요. 우리 뇌는 백질이랑 회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대뇌의 바깥층을 차지하는 게 회백질이에요. 회색이고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이제 비교적 안쪽에 있는 하얀 부분을 백질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신경섬유가 모여있는 곳이에요. 둘 다 선천적으로 발달하는 곳이죠. 근데 이제 영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사이코패스의 경우 전두피질과 측두극의 회백질 양이 엄청 적었어요. 여기가 손상되면 감정이입이 불가능해져서 죄책감이나 두려움 같은 감정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사이코패스들은 그 영역을 담당하는 부분이 애초에 작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잘 못 느끼는 거죠. 서울대의 연구 결과도 이와 비슷해요. 사이코패스의 편도체를 분석해보니까 회백질과 백질의 양이 일반인보다 턱없이 적었어요. 편도체가 공포에 대한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그게 남들보다 작다 보니까 사이코패스가 두려움을 덜 느끼는 거예요. 아까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사이코패스가 환경적인 요인보다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게 오래전부터 의과학계의 정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뭐 과학자는 아니지만 저도 여기에 동의해요. 또 제가 교육을 전공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가끔 쎄한 사람을 만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을 관찰하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공감하기 싫어, 나 몰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몰라요.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배워보지 않은 제2 외국어는 모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되게 섬뜩하더라고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을 이해해 보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절대 이해 못 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존재해요.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그 조커랑 싸우는 배트맨한테 집사 알프레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동료들이 미얀마에서 보석을 운송하는 일을 하다가 산적대한테 습격을 당했는데 그걸 이제 수습하러 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꼬마 아이가 그냥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보석을 들고 다니고 있는 거죠. 깜짝 놀라서 알아보니까 산적들의 목적이 보석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습격하고 보석은 그냥 땅에 버린 거죠. 왜 무고한 사람들을 공격했나? 그냥 재밌어서. 그러면서 알프레드가 배트맨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 불타는 걸 보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배트맨 당신의 상식으로 조커 같은 사람들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저는 이 대목에서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사이코패스가 선천적이라고 하면 그러면 사이코패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공감 능력이 선천적으로 부족한 사이코패스가 전 인구의 1%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다만 중요한 건 사회에 사이코패스가 일정 비율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걸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교육을 통해서 우리 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상적인 교육 방식이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공감 능력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도 선천적인 성향이 범죄 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사이코패스를 장전된 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선천적으로 장전된 상태는 맞는데 그 총이 발사되느냐 아니냐는 사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저도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유튜브에 내가 사이코패스라고? 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어요. 본인이 이제 사이코패스인 거를 자각한 다음에 범죄 심리학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또 신앙도 갖게 되신 분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신앙이 있으신 분이든 신앙이 없으신 분이든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안타까운 범죄 사건 때문에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아무쪼록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고 고인이 편히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